감독의 연출 스타일과 전혀 맞지 않은 시편의 영화들. 감독이 전파시켰던 연출 특징에 비추어 봤을 때 예상하지 못했던 기묘한 영화들. 트랜스포머 등 거친 액션 장르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마이클 베이가 로맨틱한 멜로물을 연출한다면 흥행 감독들에 대해 관객들이 느끼는 선입견이 있다. 특정 장르에서 두각을 발휘하게 되면 영화 애호가들은 트레이드마크처럼 감독에게 고정된 형식을 기대하게 된다. 후대만 출신의 이안이 코믹 원작을 각색한 헐크를 제작한다고 했을 때 영화가 참새들은 다소 의외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감독과 그들이 작업했던 영상 작품에는 다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있다. 흥행 전문가들은 감독이 연출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작품을 만났을 때 경이로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영화 비평가들은 무명의 스티븐 스필버그에게 대결 연출을 맡긴 것은 자칫 일회성 TV 영화로 남았을 작품을 히치콕 스타일의 긴장감이 넘치는 불후의 명작으로 탈바꿈시켰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제임스 건을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감독으로 기용한 것 또한 마블의 첫 흥행 참패작이 될 뻔했던 영화를 MCU의 공식을 새로 쓴 기념비적인 블록버스터로 변모시켰다. 흥행 메이커 타이틀을 부여받은 제임스 건은 마블과 최대 라이벌인 DC 코믹스의 새로운 CEO로 영입되는 행운을 얻게 된다. 스튜디오 경영진이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은 아니다. 흥행 결과가 언제나 성공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감독과 그들이 작업한 연출작 사이에 상당한 부조화가 있었던 사례들이 많다. 대표적인 사례로 결혼 피로연이나 브로크백 마운틴 같은 차분한 멜로 영화를 연출했던 이안 감독이 헐크를 연출했다는 것이 지목되고 있다. 자경단 성향의 형사 더티 해리로 더 잘 알려진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음악 영화 저지 보이즈를 영화화한 것도 왠지 이질적이라는 느낌을 던져주었다. 액션 오락극 휴먼 드라마에서 잔뼈가 굵은 스필버그도 1960년대 뮤지컬 명작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리메이크 작업에 나섰지만 흥행 실패작으로 귀결되고 만다. 1. 시드니 루멧 위즈. 시드니 루멧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다작하며 폭넓은 장르를 소화한 감독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수십 년에 걸친 필모그래피 어디에서도 그가 오즈의 마법사를 리메이크하기에 적합한 인물임을 시사하는 대목은 찾아볼 수 없다. 네트워크 서피코 12인의 성난 사람들 뜨거운 오후와 같이 사회적 불이나 도시의 병폐 같은 무거운 주제를 다루는데 정통한 감독이다. 성인 관객을 겨냥한 거칠고 사실적인 뉴욕 배경의 드라마를 주로 발표해 고정 관객들을 집결시켜온 연출자이다. 루멧이 뮤지컬 더 위즈 감독으로 나선 것은 매우 의외의 선택이라는 것이 중론이었다. 팝 가수 다이아나 로스와 마이클 잭슨은 모두 훌륭한 연기를 보여주고 있다. 그들의 생동감 넘치는 음악적 재능은 칙칙하고 미니멀한 연출 때문에 제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더 위즈는 좋은 음악 영화라는 것은 틀림없다. 음악 영화에 더 적합한 감독이 제작했다 하면 훨씬 더 훌륭한 작품이 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들었다. 네. 미셀 공드리, 그린 호넷. 미셀 공드리는 무드 인디고, 이터널 선샤인처럼 부조리하고 실존주의적인 스타일의 난해한 영화들로 이름을 알린 감독이다. 공드리가 세스 로건 주연의 유치한 슈퍼히어로 코미디 그린 호넷의 연출을 맡았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선택처럼 보였다. 결과적으로 공드리의 참여는 행운으로 귀결된다. 그린 호넷은 매우 안전하고 전형적인 슈퍼히어로 영화이다. 공드리 연출 덕분에 예상보다 훨씬 시각적으로 매력적인 작품이 되었다는 칭송이 쇄도한다. 3. 데이비드 린치 듄. 데이비드 린치는 독립 데뷔작이자 초현실주의 심야 영화 걸작인 이레이저헤드로 지울 수 없는 족적을 남긴다. 독특한 스타일의 영화 감독으로 자리매김한다. 블루 벨벳 로스트 하이웨이 머롤랜드 드라이브 일랜드 엠파이어 등 커리어 전반에 걸쳐 독특한 영상 스타일의 영화를 계속해서 발표한다. 린치는 때때로 고정된 연출 스타일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있었다. 엘리펀트맨이나 스트레이트 스토리처럼 휴먼 드라마를 통해 자신의 걸작으로 승격시키는 행보도 보인다. 린치의 처음이자 마지막 대규모 블록버스터 영화는 1984년작 듄이다. 영상미는 뛰어나지만 제작 과정은 처참했다. 거의 40년 후
SF 걸작 듀는 드니 빌레브 감독의 손에 들어가 훨씬 안정적인 3부작 대하 작품으로 재탄생하게 된다. 4. 클로이 자오 이터널스. 2010년대 후반부터 2020년대 초반 사이 마블 스튜디오는 타이카 와이티티와 같은 인디 영화 감독들을 영입해 그들이 평소 다루던 예산의 100배에 달하는 막대한 제작비를 맡기는 파격적 행보를 보였다. 2021년 마블은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의 핵심 대작 중 하나를 중국 출신 감독 클로이 자오에게 맡긴다. 그녀는 당시 캠핑카에서 생활하는 여성에 관한 영화 노매드랜드 2020의 제작을 마무리하고 있는 시점이었다. 자오는 어벤져스 엔드게임 이후 인류의 가장 오래된 적 데비안츠에 맞서기 위해 다시 힘을 합친 슈퍼 영웅담 이터널스에 대해 별다른 열정을 보이지 않았다. 자오는 오히려 트리 오브 라이프와 같은 실존적 성찰을 담은 영화를 제작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밝힌다. 자오는 MCU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가 재능 있는 독립 프로듀서 성향의 감독에게 슈퍼 영웅담 연출을 맡기려는 파격적 행보와는 엇박자를 이루게 된다. 이터널스는 공개 이후 A급 배우를 캐스팅해서 B급 영화를 만들었다. 마블 영화가 디즈니 흉내를 내고 있다. 여류 감독에게는 너무나 무거운 프로젝트라는 동정을 받는다. 4년 뒤 클로이 자오는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순박한 여성 아네스와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겪는 개인적 비극을 극화한 햄넷이 2025일 공개한다. 슬픔을 승화시킨 휴먼극의 진수라는 칭송을 받으면서 이터널스의 흥행 실패 후유증에서 벗어나게 된다. 5. 존 휴스턴 애니. 존 휴스턴은 할리우드 역사상 가장 전설적인 감독으로 추앙받고 있다. 시에라 마드레의 황금 아프리카의 여왕 등 고전 모험 영화를 통해 장르 영화의 전형적인 문법을 확립하는 데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고 있다. 데뷔작은 필름 느와르의 정수로 꼽히는 말타의 메이다. 휴스턴은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묵직하고 진중한 연출력을 발휘해 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동 뮤지컬 애니 감독으로 선임됐다는 것에 대해 대부분 영화 관계자들은 격식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드러낸다. 애니는 대공황 시대를 배경으로 춤과 노래를 가미한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 정작 대공황 시기에 매우 궁핍한 성장기를 보낸 당사자가 연출을 맡기에는 상당히 적합하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었다. 6. 벤 휘틀리 매그이. 벤 휘틀리는 킬 리스트 같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스릴러부터 필드 인 잉글랜드 같은 초현실적인 역사극으로 유명세를 얻는다. 어둡고 기괴하고 충격적인 저예산 블랙 코미디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다. 액션 배우 제이슨 스타덤을 캐스팅해서 상어 영화를 연출한다는 것은 다소 의외의 선택이 된다. 영화 관계자들은 사이트시어스와 하이라이즈를 히트시킨 이후 벤 감독이 조스와 쥬라기 공원의 만남 같은 속편을 맡는다는 것은 흥미로운 선택으로 주목을 받는다. 아쉽게도 매그이는 그다지 재미있는 오락 영화라는 점수를 얻지 못한다.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는 세간의 풍문을 입증시키는 수모를 당한다. 7. M. 나이트 샤말란 아바타 앤드 라스트 에어밴더. M. 나이트 샤말란은 식스센스 언브레이커블 빌리지와 같이 충격적인 반전이 돋보이는 초자연 스릴러에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한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할리우드의 누군가는 그를 아동용 애니메이션을 실사 영화로 옮기는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던 것 같다. 아바타 라스트 에어밴더는 21세기에 공개된 애니메이션 시리즈 중에서 서사가 복합적이고 깊이 있으며 완성도가 뛰어난 작품으로 손꼽힌다. 열성 팬들은 이 작품에 대해 소중하게 여기는 요소가 많다. 샤말란은 매니어 군단이 포진하고 있는 원작을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싶은 역대 최악의 영화로 만들었다는 혹평을 듣게 된다. 8. 로버트 알트만 뽀빠이. 로버트 알트만은 인간미 넘치고 사실적인 드라마 코미디를 대규모 앙상블 캐스팅으로 연출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내시빌 쇼컷의 여자 같은 영화에서 알트만은 관찰력 있는 와이드 앵글샷과 겹쳐지는 대화를 통해 강렬한 사실감을 만들어낸 것으로 유명세를 얻는다. 누가 알트만을 코믹 원작을 실사 영화로 만드는 데 적합한 인물로 판단했을까? 관객들은 알트만 버전의 뽀빠이는 킬링타임용으로 영화 분위기는 다소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듣는다. 로빈 윌리엄스는 뽀빠이 역에서 만화적인 면모를 잘 살려냈지만 알트만은
어둡고 거친 뉴 할리우드 드라마처럼 연출하고 촬영했다는 것이 코믹 애호가들에게는 이질감을 던져주게 된다. 알트만은 뽀빠이와 올리브 오일을 도박사와 매춘부가 동업해서 광산 마을을 개발한다는 전작 맥케이브와 밀러 부인 1971처럼 다루고 있다는 풀이도 받는다. 9. 클린트 이스트우드 저지 보이스.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피비린내 나는 스파게티 웨스턴, 거친 형사 스릴러 그리고 자극적인 전쟁 영화 장르에서 특기를 발휘해 오고 있는 감독이다. 필모그래피는 대부분 이런 성향의 작품들로 채워져 있다. 감독으로서 자신의 주력 분야에서 벗어나는 도전을 마다하지 않지만 밀리언 달러 베이비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그의 영화는 대체로 매우 어둡고 폭력적이며 남성적인 색채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이스트우드가 브로드웨이에서 장기 흥행했던 뮤지컬 저지 보이스를 영화로 옮기는 작업을 맡는다는 소식은 반가움보다는 의외로 받아들여진다. 일부에서는 매우 놀라운 사건이라는 반응도 보였다. 영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이스트우드는 뮤지컬 장면을 연출하는 데 있어 놀라울 정도로 뛰어난 역량을 보여주었다는 것이 일말의 위안을 던져주었다. 4천만 달러 제작비를 투입해 6,760만 달러를 거두어들여 간신히 적자를 모면하는 흥행 수치를 얻게 된다. 10. 이안 헐크. 스파이더맨 블레이드 엑스맨 영화가 잇따라 흥행에 성공한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없는 할리우드. 마블의 모든 슈퍼 히어로를 영화화하기 시작한다. 목록의 첫머리에 오른 캐릭터 중 하나가 바로 닥치고 때려 부수는 것이 주특기인 거대한 녹색 괴물 헐크였다. 제작진은 스파이더맨의 프로듀서들이 샘 레이미를 기용해 성공을 거두었던 사례를 모방해서 블록버스터 연출 경험이 없는 감독에게서 블록버스터급 역량을 이끌어내고자 이안을 초빙하는 결단을 내렸다고 한다. 이런 의혹은 결국 실패하고 만다. 이안은 와호 장룡을 통해 예술적 색채가 짙은 액션 영화를 선보였지만 주로 결혼 피로연 브로크백 마운틴 센스 앤 센서빌리티 등과 같은 잔잔한 멜로 영화에서 특기를 발휘해 오고 있는 연출가였다. 이 안 버전의 헐크는 마치 화려하고 스케일이 큰 만화 원작 액션 영화와 이 안 특유의 차분하고 사색적인 캐릭터 중심 멜로 영화를 한 작품 안에 모두 담아내려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확실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못하는 모호한 작품이 된다.